안녕하세요. 저희는 심부전증이나 부정맥이나 협심증 등 여러가지 심장병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있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심부전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희 한의원에서 최근에 치료받으셨던 60세 후반의 남성 환자분께서 심부전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상당히 많이 호전되셨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환자분은 60대 후반의 남성 환자분이신데 그 전에 협심증이나 또 심장 판막 등의 증상이 있으셔서 병원에서 심장 판막 치환술도 받으셨고 또 스텐트 시술도 받으셨고 이와 같이 치료 경험이 있으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약 7, 8년 전부터 심부전증이라고 또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시고요. 이러한 심부전증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셨는데 경과가 또 한동안 괜찮으시다가 최근에 심부전증이 악화되시면서 집안에서 전혀 거동도 하실 수가 없고 뭐 예를 들자면 하루 종일 누워 계시고만 싶고 뭐 전혀 활동을 하실 수가 없고 또 사회생활,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몹시 심부전증 증상이 심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한의원에서 최근 몇 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시고 최근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요즘에 에너지가 많이 좋아졌다. 몸에 기운이 많이 생기고 사회활동도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 최근에 며칠 전에는 이 환자분이 자택이 서울이신데 울산에 좀 친척분이 불편하셔서 그러니까 울산까지 애경사 문제로 좀 다녀왔다. 근데 울산까지도 잘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몸 컨디션이 좋아졌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던 이러한 심부전증 환자분, 이러한 환자분들이 심부전증이 있으신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환자분께서 활동도 하시고 또 멀리 지방에 있는 친척분 댁까지 방문하시고 잘 다녀오셨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호전되신 이러한 경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이 환자분이 어떻게 저희가 치료를 해드렸길래 이렇게 심부전증이 좋아지셨는지 또 심부전증을 기본적으로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환자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고 치료 방법도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부전증이란 한마디로 심장이 펌프질을 잘 못해서 오시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심장이 원래는 좌심실에 있던 혈액의 약 50%에서 70% 정도를 우리가 펌프질을 해야지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50% 미만으로 이렇게 점점 펌프질을 잘 못하게 되신다면은 점점 심장이 펌프질하는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펌프질 할 때 40% 미만으로 우리가 심장이 펌프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뭐 앉아 있는데도 숨이 차다. 이와 같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40%에서 50% 정도 정상 약간 밑으로 심장이 펌프질을 할 수 있다면은 뭐 조금만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했을 때 숨이 차다 이러한 거를 느낄 수 있고요. 또 정상적으로 50에서 70% 정도 심장이 펌프질을 한다면은 일반 활동도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심장의 힘이 약해지는 원인을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심장 세포에서의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 세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체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체의 에너지가 생산되는 것은 심장 세포에서의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미토콘드리아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 그림은 심장 세포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심장에서
그 중에서도 심장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심장세포가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영양제 성분을 한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코큐텐이라는 그 영양소가 있죠. 우리가 코큐텐이라는 영양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이 영양소는 대부분의 신부전증 환자에게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 영양소는 반드시 드셔야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고 그만큼 심장 근육의 힘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양소 중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카니틴이라는 영양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카니틴 성분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지방세포가, 우리가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이 지방 중에서 사슬이 긴 사슬이 있고 짧은 지방 사슬이 있는데, 특히 지방 사슬이 길어서 지방세포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이와 같이 지방 영양소가 미토콘드리아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카니틴이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또한 심장에서의 에너지 대사를 도와줄 수 있는 비타민 B 성분이 또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이 일반 영양 성분 중에서 알려져 있는 이러한 코큐텐 성분이 신부전증의 치료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카니틴 성분, 이 카니틴 성분도 우리가 영양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비타민 B 이런 영양 성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양 성분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심장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영양소가 잘 들어가게끔 하고, 또한 심장 세포에서 심장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기능이 증진되게끔 도와주는 이러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영양소를 드시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심장의 펌프질을 도와주는 성분 중에서는 우리가 교감신경이겠습니다. 인체의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과 잘 조화를 함으로써, 적절히 작용함으로써 우리 인체는 이 교감신경의 신호를 받아서 우리는 심장 박동이 잘 뛰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감신경의 기능이 잘 작용을 하고 교감신경이 건강하다면은, 또한 부교감신경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은 이와 같이 심장의 펌프질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잡아주고, 또 교감신경의 기능이 심장에 잘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게끔, 심장의 기능에 잘 작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치료법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기능이 적절히 심장에 잘 작용을 하고, 또한 심장 기능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심장의 펌프질이 좋아진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심장 박출량, 우리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했을 때 심장의 혈액이 박출되는 양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교감신경은 심장의 박동에 대해서, 또 심장의 펌프질에 대해서 약간은 억제하는 이러한 기능이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부교감신경이 좀 강화되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심장 박출량이 높지가 않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 선이 부교감신경이 강화됐을 때의 심장 박출량의 흐름이 되겠죠. 또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보통이라고 그러면은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심장의 교감신경이 더 흥분됐을 때, 이와 같은 경우는 적절히 어떠한 흥분을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금 심장 박출량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교감신경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극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라톤을 뛴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우리가 변화를 보이게 되고, 이와 같은 시기에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우리가 심장의 펌프질이 증가가 되고 인체에 필요한 혈액을 많이 심장에서 펌프질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부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교감신경의 신호가, 교감신경의 메시지가 심장에 잘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컨대 교감신경과 또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이러한 치료법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히 작용을 함으로써 심장의 펌프질이 좋아진다, 이 교감신경이 잘 활동을 하고 심장의 수축력이 좋아진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장 세포가 수축하는,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힘은 우리가 전해질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것은 심장 박동에 따르는 우리가 전해질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심장 박동에는 우리가 전해질이 나트륨이라든지 또는 칼륨이라든지 또는 칼슘이라든지 또는 칼륨이라든지 이와 같은 전해질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봐야 되고, 이와 같은 전해질이 불균형이 있거나 전해질이 많이 부족하거나 과잉되거나 한다면은 심장의 박동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와 같은 경우도 신부전증에 일정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상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 환자분의 진찰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 이와 같이 우리가 복진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복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자분의 복부를 앞진, 타진, 시진, 망진, 촉진 등을 통해서 내부적인 병리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이 환자분의 복부를 살펴보자면은 이 환자분의 복부에 의사의 정밀한 손끝으로 진단을 해보았을 때 이와 같이 압통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자의 복부에 압통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환자분의 몸에는 독소가 많이 존재한다, 이 독소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소를 해독을 함으로써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심장 세포의 심장 근육 자체가 또 건강해지는 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환자분의 모발 중금속 검사, 모발 미네랄 검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살펴볼 때 칼슘이나 또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와 같은 전해질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전해질의 정상치는 지금 여기가 정상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의 특징은 어떤 점이 특징이냐?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4가지 중요한 전해질,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중에서 정상치에 이르는 전해질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4가지 전해질이 4가지 우리가 전해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대량 영양소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은 인체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량 영양소가 정상치를 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그 모발 패턴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상당히 그 델리키트하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또한 상당히 약간은 병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의사분들이나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러한 패턴을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패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 이처럼 모든 대량 무기질이 이처럼 정상치 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것을 파악할 수 있느냐?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이 무기질 성분을 조절하는 내분비 기능이 많이
무너져 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내분비 기능이 많이 전반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문자 그대로 네 가지 무기질을 전부 인체에서 부족하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해질은 심장의 근육에서 펌프질을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해질이 다 정상 이하인 경우에는 전해질이 많이 부족하다. 이 대량 영양소가 몸에 많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칼슘 성분도 많이 좀 환자분들께서 섭취하실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그네슘 역시 많이 섭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트륨은 어떠냐? 한국인의 경우에는 나트륨 섭취는 세계 평균에 비해서 약하지 않은 편이고 오히려 많은 편이십니다. 따라서 나트륨 역시 뭐 많이 섭취하신다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나트륨은 적절히 섭취하면 좋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같이 칼륨 역시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칼륨을 많이 드시거나 많이 드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칼륨을 많이 드시려면 저희가 무엇을 많이 추천드리는 거냐? 자, 칼륨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저희 화면에서는 야채 채소를 많이 드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칼륨은 야채 채소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채나 채소,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상추라든지 근대라든지 신선초라든지 여러 가지 야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야채 종류를 데쳐서 많이 잡수시고 무라든지 양파라든지 뿌리채소 이러한 종류도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이 칼륨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가 할 수가 있고요. 나트륨은 많이 섭취하는 걸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나트륨 섭취 부족하신 경우는 적절히 잘 섭취하시고 대부분 부족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이 4대 무기질 전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도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은 일부 영양제로도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가 4대 무기질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이러한 4대 무기질이 균형을 잡아준다면은 우리가 심부전증 환자에서 심장 근육의 기능 회복에 도움이 상당히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환자분의 경우 중금속이 상당히 많은 편이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수은이 어떻습니까? 자, 상당히 높은 수준이 존재하고 있죠. 또한 알루미늄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소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루미늄, 비소, 수은 등등 각종 중금속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금속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기능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장세포 자체에도 영향을 주어서 심장의 펌프질이 약해지는, 즉 심부전증의 원인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한의원의 치료하시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은이나 알루미늄, 비소 같은 중금속을 해독하는 치료법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죠. 또한 수은이 많거나 하는 경우에는 연어, 참치는 드시면 안 되겠죠. 자, 알루미늄이 많으신 경우는 알루미늄이 많이 존재하는 알루미늄 호일이나 통조림 식품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비소가 많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비소가 좀 아쉽지만 현미의 성장 과정에 비소가 좀 섭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소가 많으신 경우에는 현미로만 밥을 드시는 것은 저희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현미 이외에 현미보다는 다른 잡곡 등을 많이 섭취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환자분의 심부전증이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했느냐, 자,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첫째로는 이 환자분의 경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교감신경이 원활하게 심장에 작용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심장세포에서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부분을 좋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심장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영양소가 잘 전달되게끔 이와 같은 치료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모발 검사상으로 전해질이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또한 전해질 불균형이 심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을 잡기 위해서 칼슘, 마그네슘 등을 환자분들이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 나트륨은 뭐 적절히 섭취하시니까 상관이 없고, 칼륨 섭취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야채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을 저희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환자분이 복부를 자세히 검진한 결과 대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또한 중금속이나 기타 여러 가지 몸에 독소가 많이 존재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해독요법을 이 환자분께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치료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치료해드리는 방법은 물론 한약요법으로도 치료도 해드립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환자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병행하여서 치료해야 될 도움이 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영양제 섭취를 어느 정도 적절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영양제는 어떤 영양제가 있습니까? 코큐텐이나 또는 카니틴이나 비타민 B와 같이 우리가 심장에서의 심장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심장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심장에서 펌프질을 잘 할 수 있게끔 이와 같은 영양제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 습관에서는 야채류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심장세포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심장세포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고 심장 근육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소금 섭취 역시 적절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한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양소죠. 이러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심으로써 심장 근육이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해독요법,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모발 검사를 통해서 또한 복부 압진을 통해서 수은이나 알루미늄, 비소 등이 많이 존재하시는 환자분이셨기 때문에 해독요법을 적절히 실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독요법은 무엇이 있느냐? 대변을 통해서 해독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환자분께서 집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땀 배출을 통해서 이제 해독요법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해독요법의 경우에는 집에서 우리가 어떤 비용 부담 없이, 또한 뭐 병원이나 한의원을 방문하시고 하는 치료법이 아니고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치료법을 통해서 해독을 하고 그러면은 대장 기능도 좋아지시고 중금속이 해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 기능이 좋아질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환자분께서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고, 저희 한의원의 치료 방법을 잘 수긍하시고 따라가실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저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를 하시면서 치료를 하신다면은 좀 더 효과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환자분께서도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조절함에 있어서 알고 계셔야 될 이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 다소 의학적인 상식이 필요한 내용입니다만은, 저희는 병의 어떠한 질병의 원인을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와 같이 궁극적인 원인을 파악을 하고 이를 제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부전증 환자분께서 몇 개월 정도 치료하시고 뭐 집에서 거동도 못 하시고 기운이 없어서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시던 분이 뭐 울산이나 어디 먼 지방까지 병문안도 다녀오시고 왕성한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족스러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와 같은 내용은 신부전증 환자분께서도 충분히 자연요법으로 좋아질 수 있고,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함으로써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